자, 기출문제 변형 스텝 1부터 3까지 미분법입니다. 먼저 11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텝 2. 자, 필기할 거면 항상 말하지만 책 말고 딴 데다가 필기해 놓고 책에는 스스로 다시 한번 푸시길. 자, 113번.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있고요. 점 D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쓰는 문제 같은데. 자, 결국 점 D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높이만큼을 구해주세요.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직각이 넣으면 삼각형이 있고 CD의 길이가 3cm, 요만큼의 길이는 3cm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CD 요만큼은 60도. 오케이, 이거밖에 안 주어져 있는 건가? 직각이 넣으면 삼각형이 45도. 요거는 이렇게고 이렇게고 요렇게다. 여기가 45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요만큼이 얘들아 몇 도냐? 180도에서 얘네 둘이 빼면 105도 빼니까 75도.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게 결국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질문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 3에다가 삼각비 뭐 때리면 되니? 사인 75도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사인 75도만 구하면 되는 거고, 이건 미적분이니까. 사인 75도가 뭐 더하기 물어보면 돼. 45도 플러스 30도 해가지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전개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은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호 숙제 안 했어?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부터 하얀 것 같은데요. 필기하면 딴 데다가 하라고 했다. 자, 130번 보겠습니다. 가영이는 했어요? 다 있게 새끼. 려은이는? 도현이는? 했어요? 아이, 새끼들. 자, 130번. 6,2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각각 알파, 베타다.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자, 대충 또 그림을 그려서 어떤 덧셈 정리를 써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6,2니까 좀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접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나갈 거다 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가 뭐냐 하면 요만큼이 하나가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하나가 베타. 뭐 이런 상태일 겁니다. 맞냐?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탄젠트 알파라는 게 바로 이 직선의 무엇이 되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잠시만 M1이라고 표기하고 베타 쪽의 기울기는 M2라고 표기를 해보면 결국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덧셈 정리에 의해서 1마 타타. 근데 그 탄젠트들이 다 기울기니까 M1, M2 분의 타프타니까 M1 플러스 M2다 이렇게 되면서 나 M1하고 M2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원의 접선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마인드로 가봅시다. 원의 접선을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나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당연히 거리가 반지름인 얼마로 똑같다야. 1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M이라고 두되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원점 0,0이 있다고 치면 그들의 디스턴스가 얼마다라는 게 이제 접한다는 뜻이야. 딱 반지름이 1이다라는 게 이제 접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점직거를 쓰기 위해서 정리 좀 하자. 다 풀어주시면 mx, 그러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의 6m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따라서 점직거 d는, 자, 가영아 오랜만에 점직거 공식 때려보세요. 뭡니까? 자,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말로만 할게. 이거 넘기고 제곱하면 m에 관한 몇 차식이 될까? 2차식. 그럼 근이 두 개 있다는데 그 두 개가 바로 2m과 2m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굳이 m1과 m2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 M1 곱하기 M2 둘의 합 둘 다 근거의 세관계로 얘만 정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는 잘 하시고 133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y는 k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a 더하기 k를 한번 구해주세요. 그래. 일단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다. 그렇지? y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의 6 ln x. 자, 생각해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문제가 흘러갈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곡선이랑 y는 k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a랑 k를 특정할 수가 있다는 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그지? 최소값이나 아니면 최대값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만 그래야 y는 k랑 한 번 만난다 인 k를 특정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미분 금방 때려보고 어떤 그래프인지 빨리 확인하면 돼. 2x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언제 0 될지가 궁금한 거니까 x로 통분을 해가지고 한번 관찰해 볼게. 그러면 이 친구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의 6 이렇게 나올 테니까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지. 2로 묶었다고 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결국은 그 값을 갖는 게 마이너스의 3이랑 1인데 항상 함수를 봤을 때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로그 함수 같은 건 특히 뭐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냐?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lnx라고 표현됐으니까 당연히 x는 양수인 부분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눈에 보이는 그 값은 일단 1일 때입니다. 그럼 1, 어디 지날까 하고 대입을 해보면 제호야 1, 어디 지납니까? 1,5. 그 다음 로그 함수가 있으니까 점근선을 생각해보자. x가 0에 가깝다고 생각해보자. x가 0에 우극한이면 얘도 제로, 얘도 제로고 ln이 어떻게 되지? 로그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x가 커지면 잘 봐. 요 2차 함수 쪽은 무한대로 가고 싶어 하고 이 마이너스 6 lnx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는 힘이 누가 더 세? 다항함수가 힘이 더 세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얘가 비록 무한대를 빼게 되지만 다항함수를 이길 수는 없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y는 k가 지나갈 수는 되고 1,5에서 만났네. 뭐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되는 거죠. 137 가겠습니다. 이제야 스텝 3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원과 접하고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 m이 반지름이 2짜리 원과 접합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당연히 지금 뭘 푸는 거예요, 계속? 아까부터 계속 뭘 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울기가 3분의 2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OB의 넓이를 구하자 하니까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지. 자, 생각해보자.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찾아서 2분의 1 곱하기 변변 사인 세타 뭐 이런 걸 하든가야. 그치? 그 중에 뭐를 하기 좋을까 하고 봤을 때 AOB가 되게 애매하게 누워있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밑변으로 보고 누구를 높이로 보자 이게 조금 뭐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내가 OA의 길이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1cm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고 OB는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2cm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될 거냐면 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만 잘 찾으면 될 것 같거든? 맞냐?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필요한 부분의 그림만 잘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O라고 치고
지금 이 정도의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과 얘는 수직인 거 당연히 보이지.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야. 그 말은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B가 기다리고 있는데, B 또한 이 새끼랑 수직이에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3분의 1에, 그 말은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의 2분의 3 이란 뜻이겠지. 맞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X축의 양의 방향 가로선 기준 노란색이 얘랑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두면 기울기가 2라는 건 무슨 알파가 2라는 거야? 탄젠트 알파가 2라는 거지. 그 다음 대답 잘해라. 조심해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건 원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쟀을 때인 4사분면의 각에 대해선 당연히 탄젠트가 음수인 게 맞아. 근데 내가 편의상 그냥 요 예각을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는 과연 뭡니까? 망설일 게 아닌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건. 그냥 2분의 3이지 뭘. 예각인데 음수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 그냥 2대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는 그냥 2분의 3이지 뭐.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찾았는데 나는 알파랑 베타가 뭐 해진 거 찾아야 돼. 세타니까. 합쳐진 거 찾아야 되겠지. 따라서 이 둘을 더해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로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가영아식 세워보세요. 덧셈 정리. 바로 대입하면서 불러도 돼. 오케이. 분해. 합까지 바로.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의 4분의 7이다. 이게 탄젠트다라는 걸 알았지. 근데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탄젠트 값을 뭘로 바꿔주면 돼? 사인으로 바꿔줄 건데, 당연히 탄젠트 값이 주어진 다음에 다른 삼각함수 찾을 때는 직각삼각형 활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다. 자, 비록 마이너스긴 하지만 삼각함수의 값을 찾을 때 먼저 직각삼각형 활용할 수 있다 그랬지. 탄젠트 값이 4분의 7이라는 건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란 뜻이니까 루트 해가지고 49랑 16을 더하면 6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의 값을 읽어주면 사인 세타는 일단 부호는 차치하고 일단 굵직한 부분이 루트 65분의 7이야. 그 다음에 부호를 생각해보자. 세타는 지금 180도보단 작은 각이지.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사인 값은 1, 2, 4분면에서 둘 다 무슨 수야? 부호가 양수. 그러니까 루트 65분의 7.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값 한 다음에 반딩하면 되는 거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어서 138번 가겠습니다. 자, t가 1보다 크다인 실수 t에 대해서 y는 lnx와 x equal t가 맞는 점을 p라고 하자. 원점 5에 대하여 OP는 OQ가 되도록 y는 2의 x승 위의 점 q를 잡읍시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일단 보자마자 두 함수가 어떤 관계다라는 게 당연히 보여야 돼. 역함수 관계다라는 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 lnx랑 x equal t가 만나는 점, 그건 그냥 t,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t, lnt지 뭐. 자, 근데 OP의 길이하고 OQ의 길이가 같게끔 Q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 X승하고 lnX가 역함수 관계니까 P랑 Q도 정확히 Y는 X에다가 대칭으로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Q는 쉽게 뭐라고? lnt, t다 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선분 PQ의 길이를 FT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이거는 족밥이네. F의 T는, 자, 지금 이 붉은색은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게? 마이너스 1. 그럼 당연히 1대 1대 루트 2 생각하시면 X값 차이의 루트 2배만 하면 되니까 루트 2배 오브 누구 빼기 누구야? T 마이너스 LNT.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오케이, 뭐 이게 ft인데? 그럼 바로 대입해서 계산해 봅시다. 리미트 t가 1로 갈 때 분모는 t-1이고 분자는 루트 2로 뭔가 묶으면 될 것 같은데? 루트 2, 잠깐만, 루트 2t 빼기 ft? 루트 2t 지워지는데? 그럼 루트 2에 뭐만 남지? lnt만 남을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t 빼기를 한 문자로 치환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a분의 ln 1 플러스 a 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뭘로 수렴할 거냐면 루트의 2로 수렴하겠죠.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139 가겠습니다. 자, 실수에 대하여 fx가 y는 x 플러스 t와 만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gt가 불연속인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는 2의 x-1승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림 그릴게. 자, 일단 1이 경계고 자, 지수함수 1, 어디 지납니까? 1,1 그러고 0,는 2분의 1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쭉 점근선 따라오다가 여기까지로 이제 끝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아직 K 때문에 위아래로 얼마만큼인지 몰라. 근데 재호야 얘는 대칭축이 어디다는 알아? 뭐라고? 축이 2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이차함수는 K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뭐를 그릴 거냐면 y는 x 플러스 t라고 하는 직선을 그릴 거고 기울기가 1이다라는 게 명확하고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인 a의 값이 2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자. 자,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요 정도의 빵꾸가 뚫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몇 개 있는지 보자. 자, 기울기가 1인 직선 저 밑에 있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몇 번 만나니? 한 번 만나겠지. 그러다가 딱딱딱 올라오면서 딱 얘를 지나자마자부터 몇 번 만나? 2번. 그 말은 요때 한 번 교점의 개수에 불연속이 생기겠지.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얘랑 접하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이 시점에 또 교점의 개수가 한 개였다가 한동안 없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요 사이는 지금 허공을 가르니까 없을 건디 뭐 언제부터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또 뭐가 궁금해야 돼? 이쪽 동네에서 뭐가 궁금해야 돼요 우리? 그치? 언제 접했는지가 궁금하다는 건 결국 어디서의 기울기를 미리 찾아놔야 될까? 요 1에서의 기울기를 미리 찾아놔야 되겠지. 왜냐면 이거 고1 때도 많이 하는 건데 그래프가 끊겨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값을 취한 이차함수에다가 직선을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냐라고 할 때 여기서의 기울기보다 직선이 이렇게 느슨하면 접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이 그냥 여기를 뚫고 지나갈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 이렇게 되는 반면 그치? 만약에 이런 거에다가 직선의 길이가 한 요 정도인 걸 올리면 여기를 뚫기 전에 접하는 상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뚫고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1에서의 기울기를 미리 찾아놔야 접할 건지 그냥 뚫을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딱 1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핑크가 올라오면서 이 점에서 접하는 게 만나는 거의 시작이 될 거니까 딱 요때부터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겠지. 접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뚫을 테니까 1개. 그럼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3번 있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너무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개 중에
한 개를 없앨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될까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또 추론하기 시작하면 돼. 보기 좋으라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옵니다. 1,1까지. 자, 그 다음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면 될까? 생각해보면 얘네 둘을 하나로 합칠 수는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세 개가 지금 이 그림에서 불연속인데 두 개만 불연속이다라고 하겠으니까 어떤 두 개의 불연속이 어떻게 잘 해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랑 얘는 분명 여기 뚫을 때랑 접할 때 그러니까 분명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더 올려봐야 되겠다. 얘가 좀 적당히 올라가 볼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대충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 또 올라오면서 여기 만날 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느껴지는 거 없나? 이 차 함수의 1,1을 지난다? 좋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될 것 같은데라는 걸 니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연속이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러면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미분해 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입니다. 그 말은 쟤는 1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야? 2. 그 말은 매끄럽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어져 있다면 기울기가 갑자기 뿅 하고 뛸 거예요. 이게 과연 교점의 개수 변화가 두 번밖에 없는지를 확인할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교점 몇 개냐? 1. 하나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정확히 여태 기울기가 1이었으므로 정확히 요렇게 흰색이랑은 접하게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방금까지는 기울기가 교점이 하나였다가 이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됐으니까 두 개가 됐으니까 일단 교점 변화 한 번 생겼고 그러면 얘보다 살짝 높으면 교점 몇 개인 거야? 3개. 그치? 여기 따닥이랑 저쪽에 있겠지. 아, 그럼 언제 또 달라지겠네. 2차 함수랑 접할 때 2개. 걔보다 위로 올라가면 1개 있을 테니까 요런 게 일단 첫 번째로 교점의 개수 변화가 2번만 일어나는 케이스겠다.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1,1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대입해보고 1,1 지나게끔 확인을 해봅시다. 1은 3 더하기 k. k는 마이너스의 2. 그치? 자,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를 찾아봐야 돼. 자, 또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교점의 변화가 2번만 일어날까요? 를 생각을 해보자. 자,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요 보조선, 그치? 기울기가 1일 때 요 보조선, 바로 y는 x이긴 한데, 걔랑 2차 함수가 접하면 어떨까를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교점의 개수 변화 생각해볼게. 당연히 처음에 아래쪽에 시작할 때 몇 개야? 1. 그러다가 요 빵꾸를 지나는 시점부터 교점이 2개가 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2개. 잘 들어잉? 딱 요때도 몇 개야? 요때도 2개긴 하지. 하지만 얘를 넘어서면 몇 개야? 1개. 그러니까 여기도 교점의 부호 변화가 존재했네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 보조선이 바로 y는 x였으므로 2차 함수랑 y는 x가 접한다를 판별식으로 빨리 풀자. 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다. 필기할 때 계산 과정 다 필기하지 말라 그랬다잉. 그냥 그림이나 메인 아이디어만 필기해놓고 나머지는 집에서 스스로 해이.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여러 번 그려봐야 돼. 이런 문제는 네가 많이 그릴수록 네 머릿속에 3D 시뮬레이터가 생기는 거니까 그 상상력을 기르려면 네가 여러 번 그려봐야 돼. 근데 그려보면 이 2개 말고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돼요. 지금 숙제는 다 하긴 한 거야?
스텝 1, 2는 그냥 당연히 다 쉬우니까 하는 건데 스텝 3를 절반밖에 안 해오면 그리고 늦잠까지 자면 도대체 뭐. 너 아직도 그 세지 공부 시작 안 했지? 알았어 잘 살고 있어. 그냥 또 그냥 지고 하기로 했어? 평생 고민만 하다가 대학 가라. 못 가겠지 뭐 그러면. 오케이. 자, 1,0을 중심으로 하고 세타가 있고 pH랑 pQ가 길이가 같게끔 어떻게 잘 잡았대. 그 다음에 삼각형 OQA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 P라는 녀석이 보조선이 하나 필요해. 누구랑 연결해야 될까? 원의 중심하고 항상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얼마입니까? 2세타. 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므로 여기 핑크도 1이라서 삼각비 이용하면 여기 높이 pH가 얼마야? 사인 2세타. 자, 그 다음 요 OP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2 코사인 세타. 물론 얘를 사인을 취하기 전의 것, 뭐 코시퀀트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가는 것보다는 AOP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머릿속으로 반갈죽하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게 2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겠지.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해. 자, 그렇다는 건 요만큼의 길이는 바로 OP 전체인 2 코사인 세타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냐면 사인 2세타를 빼는 친구예요. 맞죠? 그러면 게임 끝났네.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변변 사인 세타 때리면 되겠지. 근데 변이 첫 번째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사인 2세타. 또 하나는 1cm. 그 다음에 그들이 끼인 각은 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나?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정리 좀 할까? 얘 좀 정리하자. 사인 2세타가 뭐 곱하기 뭐다 생각하면 이거 묶일 걸 뭘로 묶을 수 있냐? 2 코사인 세타로 묶을 수 있지. 뭐 빼기 뭐 남음? 이렇게 남겠지. 그러니까 최종 2분의 1하고 얘까지 없애주면 넓이라는 식은 간단히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래?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찾으래.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하면 돼요. 자, 사인을 S를 미분해 봅시다. 귀찮지만 이제는 각이 다 세타로 똑같아졌으니까 그냥 S, C처럼 편하게 쓸게. 자, 먼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머지는 똑같아야 되니까 1 빼기 사인 곱하기 사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코사인 일단 가만히 계시고 가운데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사인 그대로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앞에 두 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코사인 괄호 1 빼기 사인 한 다음에 맨 뒤에 거 미분하면 또다시 코사인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지 정리를 좀 해보자. 마이너스에다가 사인하고 1하고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사인 세제곱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사인 있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에 코사인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S에다가 코사인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 한 문자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구를 뭘로 바꿀까? 코사인 제곱을 다 바꿔봅시다.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을 코사인 제곱을 다 묶었다 생각하면 코사인 제곱이 1 빼기 사인 제곱이지. 그리고 코사인 제곱만 바꾼 거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 마이너스 사인 있고요.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대로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사인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또 최종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괄호 1 빼기 2 사인 제곱 2 사인. 또 정리합시다. 자, 지후가 해줘.
총 몇 사인 세제곱? 그 다음 제곱하면 또 뭐 있나? 1차항은 또 혹시 있나? 상수항 있나? 이렇게 나오겠지. 자, 조립제법이 분명 됐으면 좋겠다. 일단 뭘로 되는지 확인됐니? 1로 되겠지. 그러면 3, 3,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자, 그래서 얘는 사인 마이너스의 1 괄호 3 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얘가 제로가 될 때가 이제 미분한 게 0 될 때니까 극값이 되겠지. 근데 사인이 1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고 당연히 답의 생김새와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정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마무리합시다. 사인은 6분의 레오나 이어서 해보세요. 뭡니까? 뭐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자, 그 대신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니까 사인 값도 양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덧셈 쪽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미분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1, 4, 2 가겠습니다. 자, AF의 길이 요만큼. 이 얼마냐면 루트 7분의 8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BF 대 FE는 6대 1이다. 여기를 6A라고 치면, 그치. FE는 A다.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구해보세요. 오케이.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아야 되니까, 코사인 아무튼 알파랑 베타에 대한 삼각비를 따로따로 찾거나, 아니면 그림 속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을 찾거나 해야 될 텐데, 일단, 뭐가 있을까? 딱히 아직 뭔가 잘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의 길이가 8이고, 여기의 길이가 4루트이다. 무슨 짓거리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AF가 루트 7분의 8이다. 쟤를 어떻게 써먹으면 좋고 6대 1을 또 어떻게 써먹으면 될까? 알파 각을 뭐? 알파가 또 어디 있는데? BDF랑 EFA 뭐 결국 뭐 맞긴 해. 뭐냐면 A, B가 지름인 원 위에 E도 D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도움이 되나? 그것도 맞아.
지금 요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은 닮았어요. 그렇게 치면 또 누구랑도 닮은 거냐면 BCE랑도 닮았고 BDF랑도 다 닮았어. 결국 왜냐면 여기에 가격 크기가 이제 X라고 치면 여기도 X가 돼가지고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직각삼각형 엔간한 것들은 다 닮았습니다. 근데 그 닮음이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인가? 닮음비를 일단 하나 써봐야 될 것 같다, 그지? 삼각형 AFE 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슨 변의 길이를 알고 있지?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지? 근데 또 어디서가 또 빗변이냐면 삼각형 A, D, C 또 일단 빗변의 길이가 4루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일단 닮음비를 일단 얻을 수 있긴 한 것 같아. 삼각형 AFE랑 삼각형 ACD가 닮았는데 몇 대 몇으로 닮은 거냐면 루트 7분의 8 대 4루트의 2로 닮았어. 그러면 2대 루트의 14의 비율로 닮긴 했다. 그러면 여기 CD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네. 2분의 루트 14A라고. CD의 길이가. 요만큼이 2분의 루트 14A. 조금 숫자가 더러워서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좀 지켜보자고.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을까? AE의 길이. 요거랑 이거. 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삼각형 ABE하고 삼각형 AFE에서 둘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AE의 제곱은 하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만약에 커다랗게 쓰면 뭐의 제곱? 88의 64에서 뭘 빼면 돼? 49A 제곱을 빼면 돼. 근데 그게 이번에 조그만 AFE란 삼각형에서는 빗변 루트 7분의 8의 제곱인 7분의 64 에서 뭘 빼면 되냐면 A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이 항을 해봅시다. 64 빼기 7분의 64니까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써두면 될 것 같고 그게 49가 넘어가면서 48에 A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64에다가 이쪽이 7분의 6인 거니까 약분할 거 좀 미리 해놓읍시다. 자, 6하고 48은 8로 약분될 거고 8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A제곱이 7분의 8이니까 좀 더럽긴 하지만 루트 7분의 2루트 2입니다. A의 값은 나왔네. 맞냐? 그러면 먼저 알파에 대한 삼각비는 하나 찾은 것 같아요. 그치? 알파라는 것은 예분의 예. 근데 너무 크니까 귀찮아. 여기 알파였으니까 어디가 알파냐면 여기가 또 알파야. 그치? 닮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코사인 알파는 해결이 됐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누구분의 누구냐면 루트 7분의 8분의 A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나? 루트 7분의 8분의 A다. 맞죠? 근데 A를 내가 방금 뭐라고 구했냐면 루트 7분의 루트의 8 이렇게 구해놨고 루트 7분의 8이 말아 올라오면 8분의 루트 7. 따라서 루트 8분의 1만 남겠네. 알파 쪽은 해결이야. 그럼 이제 베타 쪽을 찾아야 돼. 베타에 대한 정보.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이미 6a 나와 있고 옆에 8이랑 루트 7분의 8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코사인 법칙이 싫으면 뭐 이렇게 길다랗게 직각삼각형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 AD도 다시 지금 구해야 되고 물론 못 구할 건 없지만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뭐가 편할까? 그냥 코사인 법칙 할까? 뭐 루트 7분의 8이 좀 더럽긴 한데 그냥 하지 뭐. 코사인 베타 바로 식으로 세워볼게. 자, 코사인 베타는 꾸역꾸역 하면 되겠지 뭐. 지후야 다 할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식 불러보세요. 뭐요?
뭐라고? 맞다. 이 말이 맞아요. 빼기 36a제곱. 자, 그런데 36 한 다음에 a제곱 그냥 바로 쓸게. a의 제곱은 7분의 8입니다. 오케이. 얘만 정리 잘해보자. 자, 그러면 일따라 딴딴딴 8로 약분을 좀 해두고 갈까? 8로 한번 약분할까요? 그러면 일단 분모 루트 7분의 아니다. 16 정도까지는 약분할 수 있겠다. 2랑 8을 지울게. 그래서 분모는 루트 7분의 8이고 분자는 16을 지울게요. 그러면 4 더하기 7분의 4 마이너스 여기서 16 지운다는 건 8이랑 여기 2만큼 지운다는 뜻이니까 7분의 1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는 그냥 분자 먼저 해놓자. 4랑 7분의 4 더하면 7분의 얼마? 나 16 지웠으니까. 나 지금 16 약분했는데 둘 다. 16. (36) 나누기 2는 18. 자, 4랑 7분의 4 더하면 7분의 32. 32 빼기 18이니까 7분의 14. 딱 2네. 그렇지. 그래서 2. 그러면 말아 올라오면 8분의 루트 7 곱하기 2다. 이렇게 올라오겠네. 4분의 루트 7이네. 자,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의 2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코사인 알파 나왔고 코사인 베타 나왔으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구하는 것도 일은 아니겠지. 그래 놓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좀 잡소리, 잡 테크닉. 나 이거 지금부터 이거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코프는 꼬꼬마 신사 해가지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알아. 근데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뭐냐면 잘 봐봐잉. 여기를 알파라고 넣어볼게.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2다. 귀찮을까? 이 방법이 귀찮으려나? 한 번만 봐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데 뭐 귀찮긴 해요.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2다 라는 것을 내가 여기의 길이가 4,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표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베타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볼게. 요렇게.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뭐분의 뭐래? 4분의 루트 7이지. 그러니까 4분의 루트 7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루트 2가 좀 안 이뻐서 여기를 내가 루트 14로 바꿔볼게. 그러면 4분의 루트 2가 되려면 여기도 똑같이 루트 7배 해주면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 4분의 루트 2가 됐지. 내가 이걸로 바꾼 이유는 코사인 베타 얘가 4분의 루트 7이 되려면 여기가 4루트 2면 되지. 맞나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일까? 피타고라스로 하시든 피타고라스가 좀 귀찮으시면 4분의 루트 2였다는 걸 생각해봐. 여기가 4칸일 때 여기가 루트 2칸인 거야 이쪽에선. 그럼 피타고라스는 여기 루트 몇 칸임? 루트 14칸이지. 루트 14칸이라는 건 여기다가 루트 몇 하면 돼? 루트 7 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실제 길이 여기가 루트의 14칸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루트 7을 곱하면 되니까 실제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루트 7 곱해봐. 7루트의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코사인 베타가 4분의 루트 7이라는 건 여기가 만약에 4칸이었을 때 네가 루트의 7칸이란 뜻이야. 그러면 그때 여기는 몇 칸이에요? 루트 루트 9칸에 3칸이라고 쓰면 되겠지.
3칸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루트 14가 실제 길인데, 여기 이게 더 편하겠다. 4루트 2인데 4칸이야. 3칸이라는 건 실제 길이가 얼마야? 3루트 2. 그 말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의 길이가 4루트 7이고 여기의 길이가 4루트 2고 여기의 길이가 10루트 2인 상태인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풀러도 되지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그려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게 뭐랑 좀 연결이 되냐면, 더 근본적으로 이거는 조금 응용한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 사인 15도 구할 수 있어? 당연히 구할 수 있긴 해. 뭐냐면 코사인 2세타는 1-의 2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공식이 있을 테니까 세타에 15도 집어넣으면 코사인 30도는 1 빼기 2사인 15도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좀 기하학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겨.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도, 60도인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맞냐? 자, 이 그림을 활용해서 15도를 만들어봐. 45도를 하나 그려놓고 쪼갠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면 또 똑같이 귀찮게 가야 되거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만큼의 길이랑 같은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채워봐.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지? 15도가 되지. 그런데 여기가 1cm라고 치면 여기 몇 cm고? 2. 여기는 루트 3. 여긴 똑같으니까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어떤 계산도 없이 탄젠트의 15도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그 말은 2-의 루트 3이다. 이런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 당연히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빗변의 길이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사인 값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울 때 그냥 당연히 식으로 쪼개서 코 푸는 꼬꼬마 신사로 풀 수 있지. 또 그것까지만 알아도 뭐 평타는 치겠지만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게끔 작도를 할 줄 아는 것도 한 번은 받으면 시야가 넓어지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좀 응용되면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서로 다른 이상한 각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삼각형을 네가 그려서 풀 수도 있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하면 답은 나올 테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야를 넓히라고 다른 얘기 해드린 거고, 그냥 코사인 법칙 뭐니 덧셈 정리로 마무리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144 가겠습니다. 자, 원 위의 임의의 점 P와 곡선 X제곱분의 2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PQ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나왔다. 자, 일단 원이야 우리가 아는 그림이고, Y는 X제곱분의 2의 그림을 봅시다. 자, 일단 얘는 미분을 이용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 일단 대칭성 같은 게 있나, 쟤? 우함수. 뭐, 점근성 같은 게 있나? 나중에 가면 Y축이 아니지. X축으로 점근을 할 거야. 그러면 대충 그래프의 개형은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아니지. 잘못 그렸어. X분의 2니까. 뭐, 대충 이런 식이 되겠지. 0일 땐 없을 테니까요. 맞나? 그러면, PQ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원의 중심인 원점에서부터, 예를 들어 이 점까지 연결한 다음, 원의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이만큼이 지금 PQ의 길이다,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사실 Q가 어디든 간에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주는 게 길이가 될 건데, 그게 제일 짧으려면 일단 OQ의 길이 자체가 제일 뭐 해야 돼? 짧아야 되겠지. 그럼 OQ의 길이가 제일 짧은 게 뭐야? 요렇게 그게 제일 짧으려면
접선과 수직인 상태여야 되겠지. 이게 접선의 성질이었으니까. 그러면 해야 될 건 명확해졌네요. 바로 이 점을 내가 t, t제곱분의 2다 라고 하고 미분한 것 또 써놓자. 자, y'은 지후야 뭐가 됩니까? 그렇게 미분하는 걸 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렇게 분모에 단순하게 들어있는 건 마이너스 2승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미분이 빠를 거라고. 너가 몫의 미분으로 하면 4제곱분의 속미분 때문에 x 한 번 더 약분될 거 아니야, 결국. 그럴 바에 그냥 x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더 빨리 나올 거 아니냐. 오케이. 자, 그러면 평변과 미계가 90도다라는 상황을 식으로 세워야 되겠다. 평변과 미계를 곱하면 90도니까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자, 평변부터 가영이가 평균변을 원점과의 평균변을 식 세워보세요. 뭡니까? t분의 오케이. 그럼 그냥 t3승분의 2라고 좀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걔랑 미분계수는 뭘 거냐면 뭐 이거지. 마이너스 4에다가 t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1인 거네. 그러면 마이너스 떼버리고 8 이퀄 t의 6승. 생각보다 쉬운 문제네. t는 루트의 2네요. 자, 그렇다는 건 실제로 이 친구의 좌표가 뭐였냐면 루트의 2,1이었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디스턴스는 자, 루트 2,1과의 거리 얼마입니까? 루트 3 맞냐? 그런데 그것은 원점부터의 거리. 내가 찾고 싶은 건 원 위의 P에서부터의 거리니까 반지름 얼마만큼 빼주면 돼? 1만큼 빼주면 돼. (147입니다) 자, 애매한 부분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재.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쪽이 세타였으니까 여기도 세타일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이쪽이 2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게? 여기가 또 2세타가 되지. 왜냐면 세타의 외곽이니까. 그럼 그림이 조금 어긋났을 뿐 실제로는 요거 무슨 삼각형이었네? 뭐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자, 그러면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 크네. 12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6cm. 여기가 6cm야. 그럼 이 핑크가 얼만지를 구하러 가면 되겠다. 자, 보기 편하게 다시 그려볼게. 여기 2세타인 거 발견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 아니야? 원래 좀 이쁘게 다시 그리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여기가 6cm고 여기가 2세타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발견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갈죽 해주시고 여기 3cm고 여기의 길이가 얼마냐? 그렇지. 코사인 취했더니 3이 됐습니다. 인 자리니까 코사인의 역수인 시퀀트 2세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그러면 넓이 식 바로 세워진 거 아닌가? 넓이는 전체 부채꼴에서 누구 빼면 되는 거야? 삼각형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부채꼴부터 구하자.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중심각 세타 2세타죠. 자, 거기서 뭘 뺄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변 사인을 해야 할 거야. 변이 6cm, 그 다음에 또 변이 쌈 시퀀트 2세타, 그 다음에 중심각 2세타니까 사인 2세타. 아니야. 정리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36세타에서 빼기 이거 2랑 6, 3 먼저 약분해서 9 써둔 다음에 시퀀트 곱하기 사인 정리하면 뭐냐? 단젠트 2세타죠. 자, 그래서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을 얘를 뭘로 나누래? 세타로 나눈 다음에 수렴시키래.
그럼 36 빼기 18 이렇게 나오겠지. 자,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남았네. 힘내서 쭉 가자. 148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후야 변곡점 언제 생겨? 오케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까지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f의 프라임은 2k 코사인 kx 더하기 15x의 제곱 더하기 1. 자, 제곱 한 번 더. 이계도 함수 들어옵니다. 뭡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럼 얘의 부호 변화가 몇 번만 일어나야 돼? 한 번만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귀찮은 게 뭐냐면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알려면 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얘의 그래프가 또 궁금하니까 얘를 또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귀찮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게 정답입니다.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부호가 바뀐다는 뜻은 0을 넘나든다라는 뜻일 거 아니냐. 그래서 는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하고 이항을 하면 결국은 30x 이퀄 2k 제곱 sin kx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지. 맞나?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건 30x라는 함수랑 2k 제곱 sin kx라는 친구의 대소 변화가 한 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 당연히. 이거 원본 기출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되시냐? 얘네들의 대소가 바뀐다는 뜻이 결국은 둘을 뺄셈한 거에 부호가 바뀐다는 뜻일 테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물론 2랑 30 정도는 약분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난 일부러 약분 안 하고 해볼게. 자,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얘 그래프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주기를 굳이 따지자면 주기는 K분의 28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30x라는 건 원점을 지난 1차 함수야. 그러니 만약에 y는 30x라는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부호 변화가 한 번이냐? 여러 번 생겼지. 그럼 변곡점도 여러 번 생겼다라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원점 기준 쭉 이렇게 가파르게 지나가줘야 돼. 그러면 0,0에서만 한 번 바뀌니까 변곡점 x좌표는 0일 거야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 그러면 핑크는 되고 노랑은 안 돼. 그 경계가 바로 뭘까? 변곡접선. 바로 그래서 이 사인 함수의 변곡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 새끼 0에서의 기울기란 뜻이야. sin kx 0에서의 기울기 얼마야? 아니면 미분하고 대입해봐도 돼. 뭐니? 2k 세제곱이지. 그러면 2k 세제곱보다는 30이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커야 돼. 혹시 같아도 돼? 같아도 되겠지. 따라서 k의 세제곱이 15 이하가 되는 자연수는 1, 2, 3. 3도 안 되겠다. 1, 2밖에 없겠네. 그래서 정답은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영아, 너 거기 책에다가 필기하면 나중에 너 다시 푸냐? 그냥 내 필기 보고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154입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하여 fx equal gx가 닫힌 구간 0,2파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2의 마이너스 x승은 k 곱하기 코사인 x가 0,2파이에서 근 2개 인 양수 k의 최소값은.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을 보면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내가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 0부터 2파이에서 두 개 만나면 된다긴 한데 내가 미적분에서 매번 수투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번 비추하는 게 뭐냐? 양쪽 다 곡선인 상태로 그림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얘는 그림이 단순하거든. 그래서 직접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k 값의 범위 양수 k의 최소값이니까 양수라고 치면 코사인 값이 이제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딱 2파이까지니까. 뭐 k배 정도는 됐겠지.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을 생각해보면 얘 0, 어디 지나지? 0,1. 근데 k가 1보다 큰지 모르겠으니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뭐 1이 요 정도 있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갈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두 번 만나야 된대. 그러면 엄매 뭐야? 예를 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그치? 얘는 그나마 코사인의 그래프도 단순하고요.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로 봐도 뭐 대충 이런 데서 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뭐 꿀렁꿀렁 하거나 미지수 때문에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곡선 두 개를 그리는 방법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해결법이 두 개야. 첫 번째는 그냥 이 항을 통해서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k 코사인 x는 0이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코사인 x를 이항해서 코사인 x 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은 k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2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는 k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얘를 땡기고 k를 넘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자, 1, 2, 3번 중에 너가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하기 쉬운 게 뭐니, 지구야? 그치? 1번을 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을 거고요. 2번보다는 3번이 낫겠지. 왜냐면 k나 k분의 1은 어차피 뒤집혀봤자 상수함수인 건 똑같다면 이런 역수함수, 분수함수를 그리는 게 낫냐, 이거를 그리는 게 낫냐 하면 당연히 후자가 낫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얘 그래프 그린 다음에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두 번 만나게끔만 하면 돼요. 맞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 그려버릇 해야 돼. 여기서 연습하자. 자, 미분하겠습니다. y의 프라임은 2의 x승 똑같을 테니까 코사인 x 한다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의 사인 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코사인 x랑 사인 x의 값이 같을 때가 극값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야,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은 거 0에서 2파이 사이에 뭐 있냐?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가 있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증감표를 그리냐면 증가감도 좀 천천히 따져보려고. 자, x가 제로일 때 도함수의 부호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그리고 여기가 제로라는 것은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는 음수고 이때 다시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예상해보세요. 예상. 얘 그래프를. 코사인 x 때문에 주기가 2인 느낌으로 꿀렁꿀렁은 할 거야. 근데 갈수록 지수함수의 값은 커지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 갈수록 진폭이 더 뭐해질까? 커지게 이렇게 쓱쓱쓱 막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는 건지는 찾아봐야 되겠지. 자, 0, 어디 지나니? 0,1. 그 다음 4분의 파이까지 일단 확인하래. 4분의 파이일 때 얼마냐? (2분의) 루트 2 2의 4분의 파이승 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 혹시 부호가 바뀌는 게 이 근처에서 있나?
코사인의 부호가 언제 바뀌냐? 2분의 파이 때 바뀌지. 그러니까 분명 2분의 파이일 때는 0을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까지 가야 된대. 그러면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일 때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4분의 5파이가 얼만데?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야, 이 정도의 그래프를 쓱쓱쓱쓱 그릴 줄 알아야 돼. 연습해. 이거 자주 나오는 그래프. 그 다음 또 혹시 부호 바뀔 때가 있습니까? 2분의 3파이 1때 제로일 거고, 그 다음 마지막 2파이일 때는 얼마쯤 됩니까? 미친놈아. 2의 2파이승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래서 이 2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0,1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일단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2분의 파이 컴마 찍고 극소 찍고 2분의 3파이 찍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나중엔 진폭이 더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오케이. 자, 얘랑 상수함수 k분의 1이 몇 번 만나야 된다고? 2번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k분의 1이 2번 만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 여기 지나야 되겠네. 맞냐? 아니면 이런 곳을 지나가도 되긴 하겠다. 맞나요? 그치? 근데 문제를 보니까 k의 무슨 값 찾으래? 양수 k의 최소값. k가 최소라는 건 이 k분의 1은 또 제일 뭐가 돼야 돼?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사이가 아니라 어디야? 여기다라는 거지. 단순한 그래프 개형 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라는 친구가 꿀렁꿀렁하고 실제로 이 극값들이 되게 값이 희한하고 더럽게 생겨가지고 그리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57. 자, 실수 t에 대하여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위의 점에서의 접선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의 x축, y축과 만난 점은 c, a, b분의 ac의 값이 t에서 최소, 실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봅시다. 일단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뭔가 기울기가 필요하겠지. y의 프라임은 하고 해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x승은 반복될 거고, 가영아 미분해봐. 이 뒤에 뭐 돼? 뒤질래요? 밖에 없어요. 오케이, 1-x.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어떤 식이냐면, 언제 극값을 가지는겨? 1일 때. 극값 얼만데? 2분의 1. 그 다음에 점근선 등등 찾아보자. x가 존나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어느 무한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양의 무한대인데.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거 너무 유명한 거니까 외워줘야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1컴마에서 극대 찍고 이렇게 쓱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초월함수들은 자주 보고 익숙해져야 돼. 거의 머릿속으로 대충 이렇게 생겼었지 하고 기억이 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t가 1보다 크다 해서래.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겠구나.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접선이 이렇게 있나 보다. 여기쯤 A다. 이게 접선 L이래.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친구가 X축, Y축하고 만나는 점 BC라고 하재.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네. X축이랑 만나는 게 먼저 B고요. Y축이랑 만나는 게 C래. 내가 찾고 싶은 건 A, B분의 AC를 찾고 싶대.
그게 t 이퀄 a에서 최소다. 오케이, 뭐 할 수밖에 없겠다. 먼저 초록색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t,에서의 기울기.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붉은색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t 분의 2의 t승, 이렇게 하면 곱해서 딱 날라가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AB, AC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나을까? 접방 세웁시다. 자, 따라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분의 2의 t승이고 지나는 점이 t, t2의 마이너스의 t승,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안 할래. 편하게 살자. 봐봐요. 지금 계산이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자, 지금 내가 얘를 기울기가 이거 t-1분으로 쓸게. t-1분의 이제 2의 t승,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의 y값을 알지. 뭐야?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지. 잠시만 그냥 ft라고 쓸게. 그리고 이 기울기 그냥 잠깐만 별표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분의 요게 기울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를 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냐?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이거지.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 즉 다른 말로 탄젠트를 취해주었더니 이게 된다. 탄젠트를 별을 곱하면 이게 된다니까. 맞나? 오케이. 그러면 또 내가 찾고 싶은 게 BC 분의 AC란 말이야. 근데 비율이잖아, 비율. 그럼 굳이 이렇게 대각선 분의 대각선으로 해야 되냐? 그냥 닮음 생각하면 그냥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지? 근데 그 말은 결국 누구의 x좌표 대 누구의 x좌표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C가 Y축 위에 있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라는 건 이거분의 이거고 그 말은 B의 x좌표분의 A의 x좌표지. 식을 좀 최대한 간소화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B분의 AC라고 하는 것은 B의 x좌표분의 A의 x좌표예요. 그러면 내가 B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A의 x좌표가 뭐였어? T였잖아. 근데 내가 요만큼의 길이가 별분 ft라는 걸 찾았잖아. 그러면 B의 x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음? t 마이너스 별분의 ft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A의 x좌표는 그냥 뭐임?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냐? 이렇게 해놓고 대입하면 훨씬 더 좀 편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식을 최대한 편하게 쓰는 게 나으니까. 자, 그럼 이제는 당연히 대입해야 됩니다. t 마이너스, 자, 대입할게. 별분의니까 얘 뒤집어서 2의 t승분의 t 마이너스의 1, 이게 별분의입니다. 그거 곱하기 ft야 a의 y좌표야. ft 뭐임? 2의 t승분의 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 t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분모 분자 일단 뭐 약분하고 시작할까? t 약분해 놓자. 그럼 1 마이너스 2의 2t승 분의 t 마이너스의 1만 남을 거고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냐?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얘의 무슨 값을 찾고 싶대? 최소를 찾고 싶대. 그러면 분모가 제일 뭐 해야 최소가 돼? 커야 최소가 되지. 그럼 분모가 제일 커야 돼.
1에서 뭔가를 뺄 건데 최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빼는 게 또 어때야 그나마 커? 작은 걸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결국 2의 2t 승분의 t-1의 뭐를 찾고 싶다? 최소를 찾고 싶다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식만 미분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분수인 상태인 거 마음에 안 드니까 2의 마이너스 2t 승 괄호 t 빼기 1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의 최소를 찾기 위하여 y의 프라임을 찾겠습니다. 자, 2의 마이너스 2t 승은 반복될 거고 해봅시다. 다항함수 미분하면 1일 거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속미분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괄호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붙겠지. 그럼 대충 암산만 해도 뭐야? 3 빼기 2t니까 t가 얼마일 때야? t가 2분의 3이 되겠지. 오케이. 미적분은 언제나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계산하는 게 낫다. 자, 라스트 158 하면 숙제 해설이 끝이 납니다. (159, 160은) 괜찮았나? (159, 161까지도) 아무도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건가 혹시? 도현이 풀었어요? 숙제 안 해온 놈은 천벌 받아라. 알아서 해라. 자, 함수 fx는 xlnx와 abc에 대하여 함수 이 녀석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일단 보자. f가 xlnx인데요. x가 c보다 작을 때는 a-f의 b-x, 그 다음 x가 c보다 클 때는 fx.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gx와 y는 mx 더하기 t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이 마이너스의 1일 때 함수 gx의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이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 추론이 필요하고 요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xln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저 친구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미리 예측을 해봅시다. x가 0에 가까우면 뭐 되게? 이거 내가 실전 MSC에서 다 보여줬던 그림이긴 한데 얘는 0 가고 싶어하고 얘는 lnx는 어디로 가고 싶어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어해. 하지만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랑 힘이 누가 더 세다고? 다항함수. 그 말은 0 근처에서 0으로 가고 싶어해. 물론 0을 대입할 수는 있어 없어? 없지만 0으로 가고 싶어해. 그 말은 0,0의 빵꾸가 뚫려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부호 따져보자. 언제 부호가 끼게? 오른쪽이니까 x는 어차피 다 양수예요. 그래 ln만 보면 될 것 같은데. 1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겠지. 1까지는 음수였다가 1에서부터 양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미분을 통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y의 프라임은 지후 미분해봐. 그러니까 기울기가 언제 0 되냐? 기울기가 0 되는 건 2분의 1. 2분의 1보다는 쭉 증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뭐 그래프의 개형은 쉬운데 이 표현을 잘 봐야 되겠다. x가 c보다 작을 때는 a-f의 b 빼기 x다. 지후에 이거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그렇지. 얘는 2분의 a, 2분의 b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칭의 표현을 못 읽으면 안 돼. 이건 수원 수투에 때도 여러 번 했던 거니까 공통 시간에도 계속 내가 얘기하지. 자, 그리고 C부터는 원래대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C는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을 볼게. 자, 가령. 예를 들어 요 정도의 C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원래 그래프도 여기다가 보조선처럼 그려둘게. 여기가 C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C부터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는 거지, 이렇게. 맞냐? 예. 지구야, 뭐가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병신이지. 자, 그럼 이제 x가 c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 fx를 2분의 a, 2분의 b에다가 대치이동을 시킨다라고 되는데 a랑 b가 뭔지 모르지 않냐. 근데 유일한 단서는 뭐야? 미분 가능하게끔 해야 된대. 근데 생각해봐. 이 f란 함수의 기울기, 도함수를 봐봐. 이 기울기 자체가 1대1 대응이지. ln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맞냐? 그 말은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c가 여기라고 쳤을 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한 이 정도로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점이 그래프의 다른 곳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미분 가능하게 이어주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이거를 180도 돌려가지고 적당히 이어 붙일 건데 기울기가 매끄러워야 되면 똑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즉 실제로는 뭐 이런 식이 된다 이거야.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여야 된다 이거지. 똑같은 지점을. 이해되냐? 그러면 사실 2분의 a, 2분의 b, 물론 문제에서 a랑 b가 전혀 구할 필요가 없게끔 나와야죠. 왜냐면 그때그때 바뀌니까. 근데 2분의 a, 2분의 b가 바로 어디냐면, 자, 원래 이 그래프를 똑같은 지점이 여기 오게끔 돌려야 되면 어디다가 앞점 꼽아서 돌려야 돼? 여기다가 앞점 꼽아서 돌려야 돼요. 그대로. 원래 그래프에 여기다가 받고 그대로 그냥 180 돌려야 미분 가능하게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위해서 하자면 이 2분의 a, 2분의 b라는 점은 c, f입니다. 근데 이제 a, b는 딱히 필요가 없어 이 문제에서. 그냥 결국 얘는 아무렇게나 그냥 네가 원하는 만큼 미분 가능하게끔만 아무 데서나 돌려봐 라는 표현이었을 뿐이고 그게 c, f였을 뿐이야. 그래서 이 점을 갖다 놓고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얘랑 누가 만나야 되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mx 플러스 t. 모든 t에 대해서 y는 mx 플러스 t라는 친구랑 한 점. 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이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때 gx의 극대값을 구해보세요. 자, 근데 봐봐.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 말이 성립하는지를 보겠습니다. y절편이 모든 실수 막 바뀔 수 있는데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그런 m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 말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그림을 생각해봐. 되게 밋밋하게 올라가기만 하지.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분명 이 정도에 있을 텐데 얘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건 느슨한이니까 좀 느슨한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t가 바뀜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계속 한 번이 아닌가요? 맞지? 그 말은 m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말이 이 그림에선 성립을 해야 안 해? 안 하죠? 이해되냐?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밋밋하게 생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아직도 상황 이해 못했으니까 좀 더 공부시켜 드릴게. 자, 다시 이번엔 c의 위치를 좀 옮겨서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관찰해보자. 예를 들어서 c가 이런 곳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c부터는 원래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점대칭점이 되게끔 이제 휘리릭 뒤집으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니? 이해되냐? 자, 그러면 얘랑 y는 mx 플러스 t가 항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이런 기울기의 직선은 t값, y절편이 바뀜에 따라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난다가 성립하니? 안 하지. 왜냐면 얘는 적당히 이렇게 가면 뭐 3-4번도 만날 테니까. 3번 만날 테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그럼 조금 더 가팔라야 되나 봐. 엄청 가파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직선이. 그러면 얘는
언제나 한 번 만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맞나? 그러면 아까처럼 너무 느슨하면 안 되고 꽤 가파른 건 괜찮아. 그러면 그 적당히 경계가 되는 곳이 있겠지. 그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엄청 작은 건 괜찮아. 그냥 거의 빨딱 서 있으면 무조건 한 게 맞나. 근데 여기서 조금씩 커져가다가 경계가 되는 그 순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이 그래프를 봐봐. 결국은 점대칭으로 그려져 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기울기가 정확히 얼마다? 마이너스 1 이어주면 괜찮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일단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노란색 그래프의 시작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게 바로 C야. 그러니 도함수 lnx 플러스 1 이게 뭐가 될 때가 궁금하냐면 마이너스 1 될 때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x는 2의 마이너스의 몇 승? 2의 마이너스의 2승 이었으면 되고, 내가 찾고 싶은 건 극대 무엇을 찾고 싶냐면 극대값을 찾고 싶거든. 극대값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맞나? 근데 여기를 구하려면 이 녀석의 그래프의 식이 뭔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건 좀 싫어. 좀 더 간접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점대칭이라고 했잖아. 노란색에서 얘 구해놓고 여기에다가 뒤집어서 보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첫 번째 이 별표가 뭔지 필요해. 그게 방금 x좌표를 찾은 거야. 2의 마이너스 2승 컴마. y좌표 얼만데? lnx 쪽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x에 들어가니까 2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 다음 이제 여기가 필요해. 여기는 근데 원래부터 극소니까 뭐 컴마인지 알고 있었음. 2의 뭐 컴마 마이너스 1승 컴마. 함수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이 녀석의 y좌표야. 당연히 점대칭이라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별표랑 극소값의 y좌표인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을 더하면 등차 수열이지. 가운데 몇 배? 2배.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의 2승이다. 따라서 별이라는 친구는 이 항을 해주면 얘가 넘어가서 2의 마이너스 1승 빼기 4 2의 마이너스 2승. 뭐 다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2의 제곱으로 통분해 드립시다. 그러면 2 마이너스 4. 2제곱분의 2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렇게 숙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